네, 안녕하세요. 멍구야입니다. 열과부터 할 차례예요. 열과는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균열이 일어난다. 그 균열할 때 열 하시면은 좀 이해가 쉽겠죠? 과일에 이제 균열이 이렇게 균열이 과일에 이렇게 균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열과 균열이 일어난 과일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과일이 이제 익어가는데 비를 한 맞는 거예요. 비를. 그럼 이제 촉촉하게 젖을 거 아니에요. 부피가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갑자기 고온이 지속이 되면 이 흡수한 수분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과일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건조해지면서.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세수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피부가 물을 막 먹잖아요. 네. 세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땀이 많이 흐신 분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세수를 하고 나서 여러분 그 피부에다가 드라이를 막 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고온의 열로 드라이를 막 하면 피부가 얼마나 건조해지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각질이 일어나고 막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곧 열과입니다. 그래서 열과는 대표적으로 대추나 포도에 많아요. 포도 드셔보시면 이렇게 포도 껍질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터져 있는 경우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런 경우 뭐 두 가지, 알속기를 많이 안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열과, 그다음에 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대추 같은 경우에 열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추나 포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대추에 우산을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는 땅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하우스는 옆에가 막혀있는 게 하우스고요. 비가림 시설은 우산을 씌워주는 거기 때문에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고요. 우산만 씌워주는 거예요. 비를, 작물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비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추와 포도에 보통 열과가 많고, 그래서 대추와 포도에는 비가림시설,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열과가 생기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가림시설이 그래서 대추와 포도에 있구나 라고까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미리 조금 예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대추인데요. 좀 노지죠. 노지라는 얘기는 그냥 맨땅,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대추는 열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이요. 보시면 여기가 뚫려 있죠. 옆에도 다 뚫려 있거든요. 네, 뚜껑만, 비를 맞지 않게 뚜껑만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곧 비가림 시설. 열과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추가, 노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먹었다가 증발하면서 대추가 건조해지면서 다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달려 있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착각 피해 조사라는 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나무는 이제 뭐 나무죠. 나무는 나무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이제 보험 목적이 되겠죠. 굳이 나무를 왜 썼냐면, 과수원에 가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해서 과수원에 가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많죠. 물론 나무들이 과수원이니까. 근데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 밀식과 반밀식과 일반 재배로 이렇게 나뉘는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밀식은 간격이 촘촘하게 밀식으로, 반밀식은 약간 좀 듬성듬성, 물론 이제 여기에 따른 그 거리가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반은 완전히 좀 널찍널찍하게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짓는 것들은 3년, 보통 3년부터 열매를 맺고요. 일반은 5년, 반밀식은 4년, 포도는 4년, 이런 식으로 그
열매를 맺는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들이 있어요. 품목이나 아니면은 재배 방식에 따라서 몇 년째부터 열매를 맺는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과수원이 이렇게 있으면,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 혹은 그 다음 해에는 얘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나무가 어려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빼죠. 이결과주라고 그래요. 결과를 맺지 않아요. 그거는 보험의 목적, 결국에는 그 나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나무, 나중에 이제 뭐 실자율과 주스라든가 이런 용어를 배우시겠지만, 네, 그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의 나무는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네, 그런 결과주가 곧 나무입니다. 네, 그것까지 여러분들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나무에 대한 것들을 좀 써봤고요. 바라입니다. 네, 바라. 그 꽃이나 잎에 그 눈이라는 건 이제 세포처럼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요게 1, 2mm 아주 조금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곧 바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싹 난다 라거나 아니면 눈에 뭐 인편이 조금, 세포가, 인편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세포를 말하거든요. 하여튼 뭐가 조금이라도 밀려 나온다, 그럼 그게 곧 바라예요. 신초바라는 새로운 나뭇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있으면 우리 나뭇가지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초에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신초에서 열매를 맺는 과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신초가 곧 신초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까 결과주 나무 있었죠. 결과를 맺는 가지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결과지라고도 불려요. 이 신초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과지. 네, 혹은 신초, 이 햇가지, 이번에 새로 나온 가지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나뭇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 나온, 네, 1, 2mm 정도 이제 신초가 나오면 그게 곧 신초 바라입니다. 네, 눈의 인편이 조금 나오면 바라, 신초가 조금 나오면 신초 바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바라예요. 인터넷에서 바라 치면 요 사진이 뜨는데 이거는 저희랑은 쓸모가 없는 사진이고, 그래서 벼에서의 이 수바라들이요. 여기 싹이 보이시죠? 이렇게. 네, 요 수바라들 나중에 이렇게 싹이 나오면 바라가 되기 때문에 생산량,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피해로 잡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때 대충 설명드렸죠. 네, 바닥에 엎쳐져서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버리면 이 부분은 수확을 거의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피해로 잡힙니다. 네, 요게 곧 바라이고요. 바라된 사진을 그 강낭콩 사진 말고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은 꽃눈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나오죠. 가지 끝에서 이렇게 밀려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1, 2mm 정도 요만큼 나오면 그게 곧 바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꽃눈이라고 해서 눈의 인편이 1mm 정도 나왔잖아요. 요게 지금은 이거는 1mm가 아니고 0.5mm 정도 나왔네요. 요게 나중에 꽃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겠죠. 네, 요런 게 곧 바라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라는 이제
뭐가 밀려 나온다, 뭐 세포가 뭐 나온다, 싹이 난다, 뭐 꽃눈이 나온다 알겠는데 발아기 기자가 붙으면 시기,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전체 눈이 한 50% 정도 발아했다. 그러면 그걸 발아기라고 그러고요. 네, 신초 발아기는 과수원에서 전체 신초가 한 50% 정도 발아했다. 네, 그러면 앞에 신초가 붙어서 신초 발아기가 됩니다. 이 발아기의 용어를 왜 제가 써놨냐면 발아기가 보통 보험 기간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발아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과수원의 전체 눈이 한 50% 정도 발아한 시기, 이때부터 보통 보험 기간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아기라는 용어를 써놨고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발아라는 용어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꽃눈이에요. 네, 식물에서 꽃이 될 눈,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암술이나 수술이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꽃받침이라고 그러죠. 그런 화관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 꽃눈과 반대말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비슷한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잎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꽃눈과 잎눈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게 꽃눈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꽃이 이제 피겠죠. 요게 꽃눈 사진이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요것도 꽃눈 사진입니다. 벌써 이제 꽃이 막 피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꽃눈 사진인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가 꽃눈 사진 기억하시죠?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요 사진입니다. 요게 지금은 이게 꽃눈인데 이 꽃눈이라는 게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꽃눈이라는 게 네, 잎눈하고도 반대말 혹은 유사한 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꽃눈은 꽃이 될 눈이에요. 잎눈은 잎이 될 눈입니다. 그래서 이 꽃눈과 잎눈이 처음에 이제 눈일 때는 이게 꽃눈이 될지 잎눈이 될지 결정이 완전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의 유인에 따라서 잎눈이 될 수도 있고 꽃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과나무 보시면은 가지를 위로 뻗치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추 같은 거를 매달아 가지고 가지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햇빛을 받는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잎눈이 될 자리를 꽃눈으로 바꾸어줘서 꽃이 많이 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그런 전정 작업 같은 거 할 때 가지 자르기를 전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추를 매달아서 꽃눈 형성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네,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꽃눈과 잎눈의 차이,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눈 분화, 네, 분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문으로 쓰면 분화거든요. 이게 나눌 뿐이고 이게 될 화자예요. 그래서 나누어 된다, 나누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누어진다면 이 분화란 얘기는 세포들이 이제 분열을 하죠. 세포들이 분열을 해서 다른 기능을 갖는 세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이 되고 나서 특수한 기능을 갖는 거죠. 특수한 기능을 갖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잎눈이 잎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양 조건이라든가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네, 이런 일조 시간 등의 이제 꽃눈이 될 수 있는 필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인을 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꽃눈이 분화되는 게 곧 꽃눈
분화입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뭐 재배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손해평가 하실 때도 이런 얘기 이제 하면 해거리 같은 이제 뭐 해거리가 있는 과수원에 방문을 했어요. 계약자는 이제 냉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건 보상하는 재해가 이제 뭐 자연재해니까 냉해는. 근데 해거리는 그냥 생식적인 생리장애인 거잖아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에요. 해를 거른다.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럼 왜 해거리가 왜 생겼냐? 그럼 이제 뭐 유인을 해가지고 이 원래 꽃눈이 생겨야 되는데 잎눈이 많이 생겼네요.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이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지만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면 계약자와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이론서에도 이런 용어들은 실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꽃눈, 분화는 나누어지는 건데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영향 조건, 기간, 기온 뭐 이런 것들 일조 시간이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필요 조건, 일조 시간은 이제 햇빛 받는 시간을 말해요. 필요 조건들이 다 차서 꽃눈이 분화되는 현상들을 의미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꽃눈 분화 기네요. 기자가 붙었죠. 네, 과수원에서 꽃눈 분화가 50% 정도 진행된 때를 의미합니다. 네, 아까 바라기, 우리 기자, 신초 바라기 기자 붙으면 보통 50% 정도 진행된 때를 의미했잖아요. 네, 그거와 엮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화기예요. 네, 개화는 아시죠? 꽃이 피는 시기예요. 제가 개화기를 왜 써놨냐면 작물의 그 생물 조사에서 개화기는 아까 뭐 바라기라든가 꽃눈 분화기는 50% 정도 핀 날이었는데 개화기만 꽃이 한 40% 정도 핀 날의 시점을 의미한대요. 이건 뭐 제가 정한 건 아니라서 네, 왜 개화기만 40%냐 네, 라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꽃이 40% 정도 개화기만 그렇다. 꽃이 펴가지고 샘나서 우리 꽃샘추위처럼 꽃이 펴서 샘나서 한 10% 뺐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억지이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꽃이 개화기는 40% 정도다. 나머지는 50, 기자 붙으면 50%였는데 개화기는 꽃이 펴서 샘나서 10% 뺐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실이에요. 유실이 나왔다는 얘기는 미리 아예 다 써놓을게요. 유매도절이라는 얘기를 앞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 기과목에서 유실, 매몰, 도복, 절단이에요. 네, 이게 고사나무, 나무가 죽는 거죠. 나무가 죽는 형태들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죽는 형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실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침수 피해 같은 거 입었을 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내에서의 정 위치를 벗어나서 그 점유를 잃은 상태라는 얘기는 뿌리채 뽑혀가지고 어디론가 떠내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거는 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나무가 죽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고사나무로 인정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유실은 과수원 내에서 정 위치를 벗어나서 그 점유를 잃은 상태, 그러니까 떠내려갔다. 침수 피해 같은 게 있었을 때 떠내려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매몰은요, 매몰됐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수 같은 거 났을 때 산사태 같은 거 나가지고 주간부의 30%, 주간부는 주된 줄기 부위를 말해요. 주된 줄기 부위를 말해서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주간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간부의 한 30% 이상 이 정도 땅으로 완전히 덮여버리는 경우, 토사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땅으로 덮여버리는 경우를 매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매몰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그 진흙들 있죠. 그런 것도 여기에 다 이렇게 달라붙어서 손구멍을 막기 때문에 이 나무는 회생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얼마 안 있어도 곧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도 우리가 고사나무로 그때그때 지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정도는 매물에서 고사나무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매물이 됐는데 뻘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 흙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금방 복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무가 안 죽을 것 같으면 이제 뭐 고사나무로 인정해 주지는 않겠지만 보통 유매도절이라고 그래요. 유실, 매물, 도복, 절단인데 예, 그렇게 유실이나 매물은 고사나무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도복은요, 넘어진 거를 말하죠. 나무가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무가 45도 이상 이렇게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이 정도로 있어도 이건 도복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면 이 정도 45도 이상으로 쓰러졌다는 건 뿌리가 노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도 회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이 뿌리가 밖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현저하게 떨어져요. 물론 이렇게 도복된 거를 재빠르게 일으켜 세워가지고 네, 이렇게 세워서 다시 이렇게 토사를 해갖고 다시 잘 덮어주면 살아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살아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세운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네,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난 이 나무를 살려보겠다 라고 하면 뭐 그때는 고사나무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복돼 갖고 이 나무는 뿌리가 다 들려서 못 쓴다 라고 하면 이 나무도 고사나무로 인정해주는 조건 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실매물, 도복, 절단, 고사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면 도복된 나무로 인정을 하고요. 절단은요, 아까 주간부 말씀드렸죠. 네, 태풍이 불어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네, 이런 경우 당연히 절단. 네, 이런 경우는 나무가 죽죠. 그래서 당연히 고사나무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전체 추지, 전체 이제 뭐 가지라든가 뭐 꽃눈에 3분의 2 이상이 완전히 날아갔어요. 나무만 이렇게 있고 뭐 나무 주간부는 멀쩡한데 전체 가지의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서 뭐 주간부만 있고 이제 가지 몇 개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들, 네, 이런 경우들은 어차피 과실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목을 조건으로 고사나무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분리가 되면요. 단순 일부 피해라고 그래서 반만 절단된 것도 나중에 따로 구분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건 이제 일부 피해 주수라고 해서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 배우시겠죠. 네, 기본적인 고사나무의 절단은 3분의 2 이상이고 일부 피해 절단은 2분의 1이다 라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실, 매몰, 도복, 절단은 곧 나무, 이제 고사나무의 조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소실은요, 물론 이제 유실매물, 도복, 절단만 그럼 고사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고사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냐? 네, 그거는 아니고요. 육안으로 보기에 이제 확실한 것들 유실매물, 도복, 절단이고, 소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유실매물, 도복, 절단은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소실은 화재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불에 그을리거나 네, 그런 경우는 고사나무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벌목을 조건으로요. 소실 2분의 1은 일부 피해 주수로 마찬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화재로 2분의 1 이상 사라진 것을 소실 2분의 1이라고 하고요. 네, 화재로 인해서 나머지 3분의 2 이상이 죽었다. 그럼 그거는 소실로 고사나무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신초 절단이에요. 절단은 절단인데 신초, 네, 단감, 떫은감의 신초에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감, 떫은감은 두 가지 감이잖아요. 우리가 품목이 감이잖아요.
네, 감은 두 가지를 좀 놓고 봐야 돼요. 감이 이제 이게 가지고요.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신초가 나오는 거예요. 신초가 나오면 이 신초에서 잎이 나오고 그 잎 밑에 네, 별과 열매를 맺거든요. 네, 신초 밑에 열매를 맺어요. 감 꼭지를. 감이 이렇게 맺는데 문제는 감은 네, 일단 신초에서 잎과 열매가 난다는 것. 그래서 이 신초가 없으면 네, 당연히 과실도 잎도 없는 거예요. 그죠? 감은 이 잎과 그러니까 신초에서 열매와 잎이 나는데 이 열매와 잎이 없어지면 네,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초가 없으면 열매와 잎도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초 절단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붙어 있어서 이 잎의 영양분을 쪽쪽 감이 이제 먹어요. 그리고 이 잎이 손상되면 이 잎의 자리에 내년도에 감이 열리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잎의 피해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품목입니다. 단감과 떫은감 두 개죠. 유의한 품목 단감과 떫은감입니다. 이런 품종하고 품목하고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품목은 이런 거예요. 사과, 배, 딸기, 포도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종속과목 전문계로 있잖아요. 네, 사과, 배, 딸기, 포도, 목, 종속과목, 네, 목이 더 큰 거예요. 구분하는데. 근데 품종은 사과 안에서 부사, 홍로, 양광, 네,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요렇게 각 사과 안에서 품종이 나뉘는 거고요. 품목은 완전히 과일 자체가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품종은 부사, 홍로, 양광 전부 다 사과잖아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단감과 떫은감은 품목으로 나뉘어요. 그냥 감 아니에요. 네, 물론 그냥 감인데 단감과 떫은감은 서로 다른 품목입니다. 그래서 단감 안에 뭐 부유라는 품종이 있고 떫은감 안에 뭐 대봉이라는 품종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감과 떫은감은 같은 감이지만 별개의 품목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유의한 이 피해를 인정하는 유일한 게 아니고 유의한 품목들입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침수입니다. 나무에 달린 과실이 물에 잠긴 게 이제 침수죠. 그래서 사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그릴게요. 사과를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과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사과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사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달려 있겠죠. 사과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을 텐데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딱 여기까지 이렇게 찼어요. 많이 찬 거예요. 이 정도면 그죠? 그냥 뿌리가 여기 있을 거고 땅이 여기 있을 텐데 많이 찬 거죠. 물이 여기까지 찼단 말이에요. 사람 키가 한 이 정도 된다고 보면 그죠? 물이 많이 찬 거예요. 그럼 지금 요 사과하고 요 사과는 지금 물에 닿았죠. 요 사과는 당연히 아직 물에 안 닿았어요. 그죠? 네. 이렇게 물에 닿은 사과 요런 것들을 침수 과실수로 인정을 합니다. 물에 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물론 침수 주스지만 네. 이 과실수로 우리 산정할 때 이렇게 물에 닿잖아요. 이렇게 닿은 걸 침수 과실수. 애들은 높이 있어서 살았죠. 근데 그건 침수 과실수가 아니고 닿은 거를 침수 과실수로 인정을 해요.
예,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나중에 업무 하시다 보면 볼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이 나중에 그러면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뭐 수영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튜브 메고 이렇게 걸어서 허리까지 오는 데를 걸어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물이 다 빠진 뒤에 들어가죠, 당연히. 그럼 이제 그럼 어디까지 잠겼는지 어떻게 하느냐? 네, 이 열매에 흙이 묻어 있어요. 흙탕물이니까 침수된 거면. 그래서 열매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진흙을 이렇게 바르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침수 주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바른 거와 물에 잠겨서 묻은 거와는 티가 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시다 보면, 업무 하시다 보면 명탐정 코난, 셜록 홈즈처럼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침수준을 이렇게 물에 닿은 것까지 인정을 한다. 흙으로 구분한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어차피 나중에 이제 실무교육 때 배우시겠지만, 네, 알아두시면 좋은 팁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출수는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요런 거예요. 보시면 이게 출수된 거, 지금 뭐 하얀 거 있죠? 요 하얀 게 꽃이에요. 벽꽃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 하얀 게 지금 꽃입니다. 그래서 요 꽃이 수정이 되면 요 안에 있는 우리 이제 나달이죠. 거기에 이제 알맹이가 차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되면 이제 쭉정이라고 해서 이제 껍데기만 있는 거고요. 하얀 우리 쌀, 요 파란색 요 안에 하나하나씩 붙어 있는 요 쌀 안에 수정이 되면 차는 거고, 수정이 안 되면 이제 껍데기만 남는 쭉정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나달이 지금 이삭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게 곧 출수입니다. 요런 게 나와야 출수해요. 네, 하나 또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쌀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얀색이 꽃이고요. 예전에 어떤 손해평가사분은 논에 갔는데, 이게 이제 아마 처음 보셨나봐요. 이런 뭐 별을 도시에서만 생활하신 분인지. 그래서 쌀 많다 이래갖고 계약자분이 되게 한 번은 되게 이상 어이없는 눈으로 쳐다본 경우도 있었어요. 쌀이 아니고 쌀은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도정을 다 끝낸 게 쌀이고요. 이건 벼죠. 벼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 하얀색, 이 하얀색 꽃이 수정이 되면 요 나달이 꽉 차면서 되는 거고, 보시면 지금 벌써 거뭇거뭇한 거 보이시나요? 다달 보시면 거뭇거뭇한 거 보이실 텐데, 네, 거뭇거뭇한 거 갈색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은 이미 수정이 안 된 거예요. 바람 불어가지고 바람 맞았다고 그러는데, 꽃이 날아가서 수정이 안 돼서 아마 저건 껍데기만 남을 겁니다. 네, 거뭇거뭇한 것들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좀 되겠죠? 어쨌든 이거 벽꽃 사진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출수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이삭 요 나달들이 이렇게 나오면 요게 곧 출수라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가 곧 출수입니다. 출수기는 50%가 아니고, 또 출수는 70% 정도 출수를 하면 그걸 곧 출수기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 출수기도 보험 기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수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확기든 뭐 몇 프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것도 보험 기간 용어인데요. 농지가 이제 위치한 지역에 기상 여건, 꼭대기에 있으면 수확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해발 600고지, 700고지 이런 데 수확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무슨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아니고 그 농지 위치에 따라서 그냥 이 농지가 통상적으로 언제쯤 수확하겠다, 이걸 곧 수확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확기는 농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수확기는 농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같은 당신 지역이라도, 밀양으로 할까요? 밀양. 네, 밀양에 오치라는 곳이 있어요. 600, 700고지 정도 돼요.
거기는 수확이 조금 늦어요. 날씨가 아무래도 서늘하니까요. 같은 밀양이라도 내 가수원에 따라서 수확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상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지역의 기상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이니까 수확기는 다를 수 있어요. 이 지역의 수확기 이런 거는 사실상 허용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거의 흡사하긴 한데 이 수확기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확량 관련 용어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